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울산시의 예산은 전액 부활한 데 반해 교육청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데요. 노욱희 교육감이 유감의 입장을 밝힌 뒤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의회는 이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폭 삭감된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초 교육위에서 28억 7,500만 원만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의 폭이 커져 무려 164억 3,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불효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욱희 교육감은 전체 추경 예산의 10%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추경 예산안의 10%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노 교육감은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가 종회되자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시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산 승인은 의회 고유의 업무이고 권한이라며 노 교육감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의 수장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 심히 걱정됩니다. 반면 울산시의 추경 예산 1,815억 원은 원안대로 가결돼 교육청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57억 8,700만 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됐습니다. 예결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여당 위원이어서 투표에 붙인 끝에 삭감된 예산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 극복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교육청은 노후 컴퓨터 교체와 스마트 패드 지원 등의 일부 교육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30대 산모가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 37주차 산모 A씨가 코로나19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3.4kg의 아기를 분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며 아기의 경우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앞으로 2차례 검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 신생아 음압격리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북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북구청은 어제 달천 농공단지에서 코로나19 백신 방문 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매곡 중산산업단지에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얀센 백신 1,200명분을 확보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616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자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어제 정천석 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총선 입후보 예정자 2명의 출판 기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대로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도하면서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박물관 단체 견학과 체험 활동이 어려워지자 울산박물관이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교실에서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선사시대 방구대 암곡화부터 조선시대 임진 외란까지 울산 관련 역사와 문화유산을 교실에서 접할 수 있는 강의가 한창입니다. 청송사지 3층 석탑 등 모형으로 제작된 역사 속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봅니다. 역사에 대한 것을 잘 몰랐는데 선생님도 잘 가르쳐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니까 울산에 대한 역사를 더 잘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강의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미니 블로그로 울산의 문화유산을 만드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청송사지 3층 석탑과 오리 모양 토기, 남목 봉수대 등 울산의 문화유산들이 미니 블로그로 재탄생됩니다. 블록들로도 만드니까 재밌고 그 보물들이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또 만들고 싶어요. 코로나19로 박물관 단체 견학과 체험 활동이 어려워지자 울산박물관이 교실 속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을 마련한 겁니다.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강의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문 교육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학생들에게 울산의 역사를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울산의 역사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이나 견학 활동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박물관을 찾지 않아도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교실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유물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모형 블록으로도 제작하고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적인 가치관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울산의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구나를 알게 되는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어제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제12회 상자 텃밭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상자 텃밭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려식물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오렌지 레몬 나무로 선정했으며 울산 지역 21개 초등학교 1,200명에게 전달됩니다. 송성우 국민의힘 울주군 의원이 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선호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더라도 단체장과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비공개 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주민 소환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은영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의원도 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태는 울주군 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갖가지 변명으로 거부하고 그간 의회에 공개하던 자료인데도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선호 군수의 아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 거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판례를 보더라도 타당하지도 준법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BNK 코로나19 극복 추석 특별대출을 2천억 원 확대합니다. 양 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추석 특별대출의 시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신규 대출 2천억 원을 추가해 각 은행별로 9천억 원씩 총 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특별 감면 금리를 신설하고 최고 1.4%의 금리 감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동욱 남구청장이 출연해 장생포 문화창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핫스폿이나 인생 뷰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 키워드는 코로나19 시대에 국내 관광 명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보기 좋은 곳과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곳이 SNS상에 돌고 돌면서 하루아침에 관광 명소로 바뀌는 것이죠. 최근 문을 연 남구의 장생포 문화창고도 그런 장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서동욱 남구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월 재선거 당선 이후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시엔 중앙방송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동욱 남구청장입니다. 제시엔 이슈인 뉴스에 다시 출연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서두에 잠시 언급했는데 요즘 장생포 문화창고가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만들 때까지 우유곡절이 많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실제로 개관이라는 결과를 이끌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유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지난 6월 말 정식 개관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요. 장생포 문화창고는 원래는 세창냉동이라는 수산물 냉동 창고였습니다. 장생포 지역이 어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2010년에 가동을 중단했었고요. 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생포 문화창고 인근에는 1962년에 대한민국 공업화의 출발지였던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거행된 곳이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빈곤의 역사에서 번영된 모습으로 보여나가는 출발지가 되기도 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2016년에는 기공시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냉동창고를 매입하였고 또 창고의 나머지 공간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냉동창고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기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곳이기도 해서 그런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방향에 오해도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는 그런 과정이었다, 계기였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뉴스 속에 누적 방문객이 1만 명이 넘었다, 이런 것도 나왔고 잘 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발전 계획도 갖고 계시죠? 네, 많은 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고가 그리 고통이 클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나 또 우유곡절이 있었기에 문화창고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상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것이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처음의 우려를 씻어내면서 개관 취지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와 또 창작체험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또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울산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되고 많은 지역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면서 문화예술 교차로의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최선을 다할 거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기에 대해서 이곳은 4,000년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힘차게 달려온 산업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해서 많은 곳에 알려주고 출발이었던 역사적 교육 현장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말이죠.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고래축제 올해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말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해주시죠. 네, 많이들 아쉬워하고 저 또한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이사분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부득이하게 올해 축제도 전면 취소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축제가 열리기를 고대하셨던 우리 남구민과 또 문화예술계 인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그런 느낄 그런 실망감은 생각하면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운 지역 상인과 또 업계 종사들에게 네.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무거웁니다. 그렇지만 이미 취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또 지나간 결정을 아쉬워만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울산 고래축제가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숙한 과정을 거치는 네. 과정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네. 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되네요.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말이죠. 네. 그 시청자와 남구민들에게 네. 드리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제가 울산 남구청장직을 다시 맡은 지가 이제 딱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결코 짧지 않는 소중한 기간이었고요. 취임 첫날부터 오랫동안 표류하던 남구 구정을 살펴야 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장의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했습니다. 이후에는 구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처리하느라고 참 바쁘게도 달려왔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은 구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생각하고 저들은 이 소중한 5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소중한 시간으로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남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지나지 않으면 추석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정다운 가족과 친지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마음만큼은 더 풍성하시고 또 여유 있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추석 인사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울산 남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또 응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뉴스 오늘은 서동욱 남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서동욱 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산시가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공모 사업에서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 과정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시는 최대 5년간 해마다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간 80명의 청년층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 과정 훈련을 진행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과 훈련 과정을 연계하고 초급부터 중급, 고급으로 나아가는 단계별 학습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이 실외 잠수교와 상안 잠수교 등의 출입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현재 잠수교는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막아야 해서 사전 차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해 차단시설과 전광판, 경고방송 등을 갖춘 차단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하이패스처럼 통과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주차 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 할인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한 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하이패스처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 대상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비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1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5곳에 대해 시범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346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